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그래핀 관련주에 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그래핀 관련주도 매주 찍고 있죠. 근데 이제 움직임이 너무 없는 세 종목 외에 움직임이 강한 두 종목에 관해서 알아볼 거고요. 하나는 국일제지고 하나는 상보입니다. 자, 이 국일제지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신소재 그래핀 사업을 추진하는 국일그래핀이라고 자회사가 하나 있어요. 네, 지난 1월 플렉시블 유연 전극제 제조를 위한 연속식 제조 장치와 리지드한 평면 그래핀을 제조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고 기사가 뜨면서 조금 강했었죠. 자, 또 하나가 이제 이 상보인데, 이 상보는 그래핀 제조 업체로 이렇게 정부로부터 그래핀 배리어 필름 이 국제과제 주관 기업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 그래핀이라는 게 이제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투복 같은 거 이제 그 방탄복이죠. 예, 이런 거 만들 때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요즘 텔레비 보니까 운동화 밑창에도 자 그래핀이 접목됐다는 이런 운동화 광고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느 회사 건지 또 이 방송에서 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간접 광고라고 할까봐 자 이렇게 운동화 밑창 같은 데 쓰일 정도로 강하고 웬만하면 딸칠 않아요. 그리고 이 불순물이라든가 이런 이 오염물 같은 거를 이렇게 분해하는 아주 강한 이 뭐라 그래요? 이 깨끗한 것만 흘러내리게 할 수 있는 이런 또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닷물이라든가 오염수 같은 것도 그래핀을 통과시키게 되면 자 깨끗한 생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 정도까지 발전될 수 있고 또 반도체 이 배터리 같은 수명도 이 그래핀을 사용하면 굉장히 느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세계 인류에 있어서 획기적인 제품이 그래핀인데 또한 이렇게 좀 휘는 디스플레이 구현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강하면서도 휘니까 디스플레이 이렇게 꼬부려서 갖고 다닐 수 있는 자 이런 관련으로 되는 게 이제 그래핀이라는 소재인데 손목에 차고 다닐 수 있죠. 디스플레이로 휘게 되면 이렇게까지 좋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이 그래핀이라는 이 소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핀 관련주가 이 대장주들이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예전에 그래핀 관련주 몇 개 찍었었는데 조금 움직임이 늦은 것보다 조금 빠르고 시장에서 지금 좀 관심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또 어느 위치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다음 주는 또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상보를 살펴보면 월봉의 추세가 상당히 좋죠. 자, 추세를 확인할 때는 항상 장기 추세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추세를 틀었는지가 중요해요. 이 상보를 가만히 이 월봉의 차트를 살펴보면 엄청난 우하향의 길을 걸었죠. 이 정점인 13년도 7월 달을 기준으로 계속 우하향했습니다. 그만큼 이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아마 꽤 큰 고통에 있는 주식이 상보인데 이 상보가 이렇게 하락, 그러니까 월봉 추세니까 봉 하나가 한 달이죠. 한 달 살짝살짝 반등하는 달은 있어도 큰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자, 추세가 우하향으로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 번쯤 좀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2017년도 11월부터 2019년도 5월달까지 이렇게 옆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딱 한 번 예전에 이렇게 19년도 5월 달에 이게 크게 한번 상승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추세가 완벽히 좀 돌아섰으면 좋았는데, 자, 돌아서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으로 자, 꺾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추세가 우상향으로 이제 틀 수 있는데, 자, 역시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결과, 이렇게 만약에 차트를 좀 이렇게 놓고 보니까 그렇지, 만약에 여기서 봤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봤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추세가 우상향으로 딱 꼬리 말고 또 떨어진 거죠.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도 그럴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깨지 않아야 돼요. 자, 바닥에서 이렇게 잘 가던 주식이 이렇게 큰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상승이 이어졌을 때 이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봉의 5개월선이 연수색선이 월봉의 5개월선이에요. 조금 크게 그려드리면 자, 눈에 띄게 한번 그려드리면 이렇게 굵은 게 월봉의 5개월선인데 이 자리를 좀 강하게 이탈을 하게 되면 추세가 우하향으로 확정이 돼요. 더군다나 이제 중요한 변곡점이 있는데 이 변곡점까지 깨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이 월봉 5개월선을 이탈을 안 해야 되는데 거꾸로 추세가 잘 유지될 때는 절대로 월봉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자, 보시게 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크게 무너졌다가 5월 달에 회복하기 시작해서 단 한 번도 종가상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조정이 들어왔을 때 이때 바로 5개월선 이탈했죠. 12월 달에 작년. 그러니까 이렇게 5개월선 이탈하게 되면 긴장해야 돼요. 아, 이제 조정이 들어오겠구나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개월선 이탈을 했을 때 조금 더 한 번 더 버틸 수 있는 가격이 10개월선이에요. 그래서 10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이제 추세가 다시 우하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 이제 우하향이구나 확정이 되는데 10개월선을 잘 딛고 돌아서 나가면서 이렇게 자 2월 달에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식은 웬만하면 상승할 때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맞고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 연두색 굵게 거는 것보다는 이 초록색 이 선이 바로 60개월 선, 즉 5개월 선보다는 조금 더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자, 저 선을 잘 맞고 떨어지는데 보시게 되면 이 초록색 선, 그러니까 이 초록색 선이 저 자꾸 저게 헷갈립니다. 자, 초록색을 보게 되면 이 굵은 선 보이시죠? 이걸 잘 맞고 떨어져요. 그래서 이 선을 맞고 자, 이렇게 자꾸 떨어지죠. 이때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어야 본격적으로 큰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저걸 자꾸 맞고 떨어진다는 얘기는 조금 힘에 붙인다는 얘기죠. 매물대가 두꺼우니까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 진짜 상승하려면 이 장기 이동 평균선 60개월 선을 돌파 안착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5개월 선 이탈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 달에 꼬리가 자, 어쨌거나 5개월 선 이탈하지 않았는데 5개월 선의 가격이 1,500원대예요. 지금 1,760원대죠. 그래서 이 60개월 선을 뚫어주는 것과 5개월 선 사이 여기에 있을 확률이 높죠. 이번 달 거래일이 3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 3일 안에 5개월 선 이탈하면 안 되고요. 또한 가장 좋은 건 이 3일 동안 상부가 어떠한 변화를 보일지 모르지만 어떠한 변화를 보여서 상승하게 돼서 자 이렇게 60개월 선이 올려주면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개월 선까지 기다리려다 보면 이 손실폭이 크겠죠. 이 월봉이다 보니까 고점과 저점에 이 가격 차가 꽤 커요. 그러니까 이걸 보기 전에 이제 이걸 보면서 그 전에 앞서 있는 그러니까 주봉의 차트가 좀 더 앞서 있겠죠. 이 주봉에서 보시면 저렇게 월봉에서 길게 우하향을 했듯이 주봉에서도 보시면 자 이렇게 당겨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우하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하향하고 있다가 이제 우상향으로 틀었는데 이 우하향을 할 때 최초의 확증이 어디서 되냐면 오주선을 이탈할 때예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오주선을 툭 깨놓습니다. 깨놓으면 조정, 툭 깨놓으면 조정, 오주선 깨놓으면 조정. 그러니까 최초의 5선을 깰 때 주식은 경계하셔야 돼요. 아, 5선 이탈했구나. 이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근데 오주선이 돌아나갈 때 샀다 그러면 상관없겠죠. 수익권일 때니까. 왜냐하면 최초의 5주선을 회복했다는 거는 이 주식이 5선만 깨지 않는 한 추세를 유지를 해요. 이게 잘 유지하죠. 자, 그런 식으로 1월 달에 이렇게 1월 말부터 5선 회복해줘서 잘 유지를 하다가 이 주봉이다 보니까 이 봉 하나가 한 주짜리겠죠. 자, 이렇게 3월 날 또 5선 이탈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번 주 금요일날 잘 지켜줘야 돼 10주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가깝게는 10주선을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유지할 확률이 있어요. 우리 이제 우상향할 거야. 너무 떨어졌어.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월봉에서 보시면 아직 5개월선 이탈하지 않고 물론 60개월을 못 들었기 때문에 3일은 지켜봐야 되지만 다음 주에 10주선을 지켜줬기 때문에 위로 상승을 한다면 이 주식은 5개월선, 60개월선을 뚫을 확률이 높고 뚫었을 때 다시 60개월선을 안착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거에 맞춰서 이제 상부의 상황을 보면 일봉으로 와서 자, 가장 큰 그림은 월봉에서 보고 추세는 주봉에서 약간 확인을 해줍니다. 일봉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매수 맥전 타점을 잡는 건데 자, 이렇게 조용하던 주식들이 언제부턴가 이때가 이제 그 작년 5월 달인데 대량 거래가 빵빵빵 터지면서 추세가 우상향으로 뻗어 있죠. 그렇지만 근간에 특히 변화가 심한데 이렇게 보시면 이날을 기준으로 자, 21년 2월 11일 기준으로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습니다. 이때가 상승률이 상한가, 다음에도 또 이렇게 상한가가 저기다 풀렸어요. 이게 월봉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나온 게 아니라 밑에서 들어온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데 아무리 의미가 있다고 그래도 이렇게 이때도 의미가 있었겠죠. 5개월선 깨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5개월선 절대 깨지 않아야 되고요. 일봉에서 보시면 일단 패턴은 좋아요. 이 5일선, 그러니까 5일선이 일봉에서는 상당히 변곡점, 5일선이 변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하나가 되는데 자, 좀 굵게 거드리면 지금 조금 굵게 거드리니 5일 이동 평균선 이 선이 이렇게 둥그렇게 된 부분이 이제 이 산 같은 이런 부분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자, 이 자리를 이탈하면 안 됩니다. 이
둥그렇게 생긴 부분, 이 부분이 저항선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참 신기하게 이것 뚫기가 생각보다 꽤 힘들어요. 그래서 우하향을 이렇게 하다가 한번 딱 켰는데 이때 한 15% 이거 맞고 이거 떨어진 거죠, 이 자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라가면 이 자리 맞고 떨어지는 확률이 높겠죠.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게 뚫어줄 자리를 뚫어줬을 때 우리 이 자리 뚫을 거야, 이제. 그러면 이 자리는 더 이상 저항선이 안 돼요. 자, 저항선이 안 되고 새로운 그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면 여긴 역사 속의 가격이 돼요. 야, 우리 이제 지금부터 뭐 1,500원, 1,700원대 안 놓을 거야. 우리 죽어도 2,000원대 위에서 놓을 거야. 이렇게가 됩니다. 이 자리를 뚫어주는 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2월 달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시연이 됐기 때문에 자, 조용하던 주식이 시연이 됐으면 다시 한번 이 평균 거래량이 이때보다 늘어나 있죠. 이때 뭐 44만 주, 90만 주 이랬다면 지금은 80만 주, 뭐 2배 이상 100만 주 항상 넘고 이때는 뭐 물론 70만 주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이때에 비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자리만 잘 차지하고 나가면 즉 주봉에서 지금 10주선만 잘 지켜주고 일봉에서 21선 이에만 이쁘게 안착하거나 여기서 딱 스타트 걸으면 한두 번쯤은 또 급등할 수 있는 게 지금 상부의 현 상황이에요. 맨 밑에 있는 게 이 오실레이터인데 사실 오실레이터는 매수매도 힘의 균형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실레이터가 이렇게 빨갛게 출발하거나 이게 파란 상태에서 줄을 때가 제일 좋은데 지금 조금 늘었죠. 매도세가 더 있다는 얘기. 그래서 이게 조금 줄거나 자 이걸 갖다 미리 예측할 수는 없어요. 효행성이니까 항상 선행성 거래량이 말해줘요. 그래서 이게 조금 줄거나 좀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잠시만요. 차트가 자꾸 내가 잘 못해 이거를. 자 줄거나 또는 21선을 회복해주면 자 다시 한번 상부는 그래핑 관련해서 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상부라는 주식이 저는 이제 그래픽으로 알고 있지만 또 뭐 정치적인 쪽으로 엮으려면 또 얼마든지 엮어서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설명 못 드리고요. 어쨌거나 지켜줄 자리 또 지지선도 이렇게 산 같은 이 둥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지지선 이 툭 꺾여서 올라가는 이때부터 반등한 거니까 자 여기부터 반등할 건데 했기 때문에 이 밑으로 깨면 안 되겠죠. 1686원대 즉 앞에 1700원짜리가 1600원대로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 자리만 잘 지켜주면 추가로 이렇게 상승할 수 있고 이 자리 깨면 일단 손절. 왜 손절을 해야 되냐면 바로 손절을 안 하면 이렇게 크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피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손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손절은 일단 짧게 끊고 그 다음 생각해 보는 게 자 가장 좋습니다. 아니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철저하게 좀 이렇게 나눠서 매수하시는 습관이 좋아요. 그러면 폭락가 낮아지고 분명히 추세가 우하향이더라도 한 번은 급등을 하기 때문에 그때 전부 다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주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상부의 지금 상황은 딱히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고요. 전체적으로 조금 한두 번 급등을 줄 것도 같아서 근데 추세가 일단 중요한데 추세가 지금 이 60개월 선만 잘 뚫어주면 이 60개월 선이 좀 중요한데 뚫어주고 안착하면 좀 좋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음에 이제 국일 재지를 살펴보면 사실 이 국일 재지가 거의 대장주죠. 보면은 이 국일 재지는 약간 상부하고 틀리게 차트가 딱 봐도 비교가 되죠. 우상향 기조를 엄청 잘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 계속 우상향 할 거야 그러면서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 국일 재지는 이 말 그대로 자회사가 이제 그래픽 관련해서 굉장히 엮여있기 때문에 그래핀으로도 날아가지만 이 제주주가 여기서 핫할 때 또 제주주에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 잘 나가는 편인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의 5개월선 자 다시 말씀드리면 월봉의 5개월선을 깼을 때 5개월선이라는 게 말 그대로 5개월간 잘 지켜놓은 평균 가격으로 생각하시면 편해요. 굵게 그려드리면 이렇게 지금 굵게 그려드린 거 보이시죠? 좀 약한가? 좀 더 강하게 두껍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좀 구른 거 보이시죠? 이 자리를 이탈하면 추세가 항상 꺾여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지켜줘야 돼. 10개월선을 잘 지켜주면 돌아나가게 하는데 또 깼죠. 이렇게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쭉쭉 밀려요, 주식이. 그만큼 추세가 뭐 하향으로 돌아설 수 있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돌아설 수 있는 확률이 큰 거죠. 자, 반대로 거꾸로 5개월선을 밑에서 차고 돌아 나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또 이렇게 반전의 신호가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캔들이 신호가 됐고 두 달간 쉬고 그냥 날아갔죠. 이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반전의 신호까지 오기는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역시 이 저항선이죠. 맞고 떨어질 자리. 자, 이렇게 5개월선이 둥그스럽게 쓰면서 이 자리가 저항선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맞고 떨어지면 추세가 꺾이거나 한두 달 쉬었다 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요날 18년도 12월 달에 요 변곡점 맞고 떨어졌죠. 그래서 세 달인가 하셨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9일 재지 같은 경우도 여기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굵은 거 보이죠? 선 이 자리인데 가격대로 보면은 한 5,700~800원 뭐 이 정도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고 안착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금 돌파하고 나가는 중이죠. 나가는 중인데 이번 달 3거래일 동안 요 위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위에 있어서 안착해야지만이 그 다음 달에 돌아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끌고 주봉으로 오시면 지금 이제 이 몇 주 전, 그러니까 이 3주 전 이때부터 좋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잘 급상승하고 있어요. 이렇게 급상승하고 있어서 추세는 좋은데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지금 위에 존재하고 있죠. 이렇게 예전 전고점이니까 주식은 항상 전고점에 조심해야 돼요. 전고점 맞고 잘 떨어져서 조심해야 되고요. 또한 지켜줄 자리 지켜줘야 되는데 이 항상 5주선, 5개월선, 5일선을 잘 보셔야 되는데 주봉의 5주선을 잘 보시면 자 굵게 그려드리면 이렇게가 되죠. 그래서 이 5주선을 이탈 안 해야 되는데 이때 급등했고 지금도 5주선이 다음 주면 요렇게 이제 그 60주선 5주선보다는 60주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 60주간의 평균 가격이니까 5주간의 평균 가격인 5주선이 60주간의 평균 가격인 60주선을 상향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가 나올 거예요. 장기 골든 크로스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형성된 이 5주선 이렇게 변곡점 보이시고 매물대 여기를 돌파 안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자꾸 맞고 떨어지는 이유가 저번 주에 이 자리 돌파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여기 뚫어야 되는데 뚫어야 된다고 못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볼 때는 항상 차트를 크게 놓고 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월봉의 장기 흐름을 먼저 보고 라고 주봉에서 이렇게 이 추세를 보는데 추세가 크게는 아니지만 아주 힘들 정도로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었죠. 거래량도 없으니까 아마 이 정도쯤에 사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라갈 것도 같은데 안 올라가고 야금야금 떨어진 거니까. 근데 추세를 틀었고 대량 거래 터졌고 돌아서 나가고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끌고 일봉으로 오시면 좀 편해요. 일봉에서 이날 거의 상한가 갖다 풀렸는데 단 한 번도 5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오고 있었죠. 제가 저번에 이 9일째 찍을 때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최저점이 4,000원인데 6,000원대까지 50%가 올라왔죠. 자, 주식이 맨날 상한가 때리면 좋은데 50% 정도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조정을 받았죠. 자, 그러면서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11선까지 와 있습니다.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종가상 11선을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11선 이탈할 때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다음 주 내일 월요일부터 11선 이탈하게 되면 충분히 기다려 주시는 게 좋아요. 물론 11선 이탈했다가도 급상승할 수는 있지만 좀 기다려 주면 언젠가는 이 21선, 이 노란 게 황금일선 21선인데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 관심 종목에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이렇게 따라 올라가게 되죠. 굵게 그려드렸는데 자꾸 따라 올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20일간의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20일 동안 평균 가격이 올라가 있죠. 지금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21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돌아서 나가주는 즉 1차 상승을 기다려주면 못 샀으니까 비싸죠. 2차 이제 조정이 올 거예요. 그래서 2차 상승 구간에서 사는 이렇게 충분히 기다렸다가 2차 조정 구간에서 눌림목 보통 눌림목이라고 하죠. 그거를 사는 게 가장 좋은 전략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은 좋아요. 단지 고점에 쫓아가 사지만 않으면 충분히 우리에게 살 기회를 주니까 기다렸다가 자 눌림목에 사는 게 제일 좋고 21선이 따라 올라갔을 때 21선 황금일선과 만났을 때 사는 게 자 제일 좋은 전략 같습니다. 자 이상 그래핀 관련주 중에 이 대장주로 잘 올라가고 있는 국일제주와 상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